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73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기학적으로는 소현공오행과 또 진열과 보조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용혈도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혈이 두 개가 있어요. 이곳에 하나 있고 이곳에 하나 있는데 어떠한 것이 진혈인가, 또 어떤 것이 혈을 보조하고 있는 보조혈인가, 두 군데가 다 혈은 혈입니다. 그러나 진혈이 있고 그 진혈을 보조하는 보조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드리는 동안에 이 용혈들을 자세히 보시고 어떤 것이 진혈인가,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혈은 모든 산들이 와서 보호를 해주면서 개장천심이나 조산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나 또는 이 가엽이 뚜렷해요. 그러나 보조혈은 가엽이 뚜렷지 않습니다. 이게 힌트를 드리고 강연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라의 산 주령 속에서 진열과 보조혈이 맺었는데 어떤 것이 진열이고 어떤 것이 보조혈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이거는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기학으로 들어가서 대정비결의 66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소현공오행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무령편에 가서는 248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정비결의 용혈도편 상하권 중에서 상권의 248페이지 용혈도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현공오행이라는 것은 어떤 때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 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쓰는가를 설명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대정비결의 66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소현공오행이라고 있어요. 이 소현공은 지난번에는 현공오행을 해드렸죠. 지금은 소현공오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학이에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기학을 알아야만이 혈의 기름화복과 진가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혈과의 관계는 무슨 오행으로 어디를 본다라는 것이 이기학입니다. 간단하죠? 먼저 소현공오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병정의료는 화요, 또 개해 간갑은 목이고, 자인진 손경 사신임은 수가 되고, 건, 곤, 묘, 오는 금이 되고, 진술충미는 토가 되어서 이것이 소현공오행이라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오행이 인성으로 인해서 혈을 생해주는 것은 좋고, 또 비겁, 같은 오행끼리만 만나도 좋고, 그러나 혈을 상극하는 것은 관살이기 때문에 관겁살, 기겁살 이렇게 부릅니다. 살기로 표현하죠. 혈의 기운을 빼가는 식상도 덜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구인 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상생해주고 비겁이 돼주는 것은 득수와 용으로 보내주고 받아들이고요. 먼저 소현공오행이라는 것은 평지에서 써요. 이 소현공오행은 평지에 맺는 혈에서 사용하는 것이 소현공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현공오행은 무엇을 보는가? 혈을 찾아서 혈체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물을 봅니다. 이것을 생출극출이라고 하고 생입극입이라고 그래요. 생입극입이라 하는 것은 물이 혈초로 들어오면서 혈을 생하면서 들어오는가, 혈을 극하면서 들어오는가, 또는 혈을 생하면서 물이 나가는가, 혈을 극하면서 물이 나가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소형공 오행이다. 어디에서 맺는 혈에서 봐요? 높은 산에서 기혈 같은 것은 소형공 오행이 필요가 없어요. 야지나 산의 50% 능선 이하에 있는 혈에서만 보는 것이 소형공 오행이다. 혈하고 물하고 관계를 보는 것이 소형공 오행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혈체에서 나가는 물이 혈을 생하면서 나가는가 아니면 그거면서 나가는가, 또 혈처로 들어오는 물이 혈을 생하면서 들어오는가 나가면서 들어오는가를 보는 것이 소형공 오행이다. 물도 혈처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물도 생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하고 또 그가면서 들어오고 그가면서 나가는 물을 보고 혈처의 기륭 하복을 논하는 것이 즉 소형공 오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무령에 가서는 의혈이에요. 이게 의혈하고 조하혈하고 기탕혈하고 화로혈하고 토성 냉기혈, 이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는데, 첫 번째로 248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조화혈이라는 용혈도가 나옵니다. 이 조화혈이라 하는 것은 화성체에서 맺는 혈인데 바짝 말라 있어서 주위에 수기가 없어요. 그러면 주위에 수기가 없다 하는 말은 주위에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혈체에 수기가 없다 하니까 주위에 물이 없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화성체의 산으로 일어나서 주위에 수성체의 산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혈처의 주위에 물이 없구나, 물이 실체적으로 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혈처의 결록이 나오는데 혈처의 주위에 물이 없구나, 이 말은 성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수성체의 산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혈이 너무나 수성체로, 화성체는 수성체나 토성체로 중화를 시켜서 제극을 시키거나 중화를 시켜줘야 하는지 제극시키고 중화시키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극을 시킨다 하는 것은 수극화로 화의 기운이 너무나 강하면 제압해주고, 또 토성체의 산이 있어 가지고 화성체의 왕성한 불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해 주는 것이 있어야만이 대혈로 맺는데, 혈은 혈인데 장구치를 못해요. 염화한다고 그러죠. 불이 왕성히 타올라 가지고 혈을 타고 있는 곳에서 혈이 맺으니까 염화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조화을, 마를 조자 불화자, 마른 것에서 불이 타고 있는 곳에서 맺는 혈이다. 특이해요. 이것은 혈이 어디서 맺느냐, 이 조화혈이 화를 타오르는 곳에서는 혈을 맺지 못해요. 화성체가 단체고 좋은 것은 선사들이 그러죠. 우를 창창한 곳에서 등화가 켜졌구나. 그 말이 뭔 말인 거는 산들이 우거지고 깊은 산 속에서 괴등, 등잔혈이 혈로 맺었구나 말을 우를 창창하는 게 하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불이 켜졌다 이렇게 논합니다. 그래서 산들이 많이 높은 산이 있는데 우거진 산 속에서, 그 속에서 많이 등잔의 괴등혈이 맺었습니다. 붕 나와서 높아버리면은 괴등혈이 불이 꺼지죠. 그래서 혈은 혈이 돼 폐장지질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조화혈은 화성체의 성체 내두라고 그래요. 이것이 혈을 맺으려고 일어난 산을 내두라고도 하고 또는 도두봉이라고도 그래요. 이 성체를 보고 그 혈의 기운이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내두를 보고 혈의 세를 판단합니다. 바르게 내려와서 맺으면은 불이 화를 타기 때문에 너무나 더워서 혈을 맺지 못해요. 가령 혈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당대발박하고는 절손해버립니다.
이렇게 위험스러운 것이 조화혈이에요. 이것에서는 중앙에서 몇 기가 내려가 가지고 한쪽 변으로 가서 한쪽 변에서 양쪽의 낮은 곳으로 가 가지고 야지로 가 가지고 혈을 청룡과 백호를 의지해서 맺은 것이 조하혈이다. 이것이 의지할 의자 의혈이다. 지난번에는 괴혈을 말씀드렸죠. 이것이 의지할 의자, 좌우 청룡과 백호를 야지해서, 그러니까 작은 언덕이나 밭으로 내려가 가지고 맺는데 은은하게 양쪽에서 쏴준 것, 그 청룡백호를 의지해서 맺었다 해서 의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혈은 찾기가 쉽습니다. 중앙만 피우고 유두를 찾으면 돼요. 유혈. 그래서 유두에다가 맺는 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탕혈. 화성체인 듯 수성체인 듯 일어나 가지고 출렁출렁출렁 한 것을 귀탕이라고 그래요. 돌아갈 기자, 탕류할 탕자, 휩쓸고 돌아간다. 그러면 위에도 기탕이요, 아래도 기탕이에요. 상하가 기탕인데 혈은 어디 가서 맺느냐? 중앙에서. 기탕은 안정된 곳에서 맺어요. 그래서 어느 혈이나 안정된 곳에서 맺지만은 기탕혈만큼은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한 데로 가서 와혈로 쏙 들어가 가지고 숨은 듯이 맺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와혈로 맺는데 아래도 기탕이 있으니까 어째요? 상에도 살기가 있고 하에도 살기가 있으니까 살기를 피해서 맺는 것이 기탕혈이에요. 이 살기를 피하지 못하면은 묘지를 쓰고 당대의 폐가망신을 당한다. 그러나 기탕혈이나 조하혈에서도 대혈로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죠. 조화혈은 하나의 성체가 화성체로 불뚝 일어나 가지고 한쪽 변으로 가서 청룡과 백호를 야지로 내려가 가지고 언덕이나 밭에서 청룡과 백호를 의지하고 맺는다. 또 귀탕혈은 내두 혈을 맺으려고 일어난 산봉우리도 봉우리가 여러 개인데 출렁출렁해서 귀탕을 하고 있다. 또 아래 가지도 지각, 혈처 앞에 있는 지각들도 짧으면서 출렁출렁출렁 하니까 이것도 기탕이다. 그러면 이 기탕이 살기니까 기탕을 피해 가지고 와혈로 오목하게 들어가서 숨은 듯이 맺는 것이 기탕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로 복혈이라 하는 게 화로가 엎어져 있는 화로의 혈이다. 그 말이에요. 엎어져 있는 화로혈은 단로 복화혈인데 화로가 뒤집어진 곳에서 혈을 맺는다 해서 단로 복화혈이다. 뒤집어질 복자예요. 그래서 산은 금성체로 일어나 가지고 아래 지각이 찢어져서 쳐내요. 그러면 이것이 살기겠죠. 종혈은 한쪽 변에 가서 붙습니다. 혈이. 이거는 중앙으로 내려와 가지고 혈을 맺었죠. 하로가 엎어진 중앙. 그러나 엎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지각들이 천하다. 짧으면서도 곧고 곧으면서도 출렁거리고 이것이 단로 복화혈인데, 복화혈은 중앙에서 맺고 종으로 맺는 혈은 좌우 양쪽 변에서 맺는다. 종혈은 중앙에서 혈을 안 맺어요. 종은 종과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크면은 종이요, 적으면은 단로요, 더 적으면은 도끼가 돼요. 그래서 금성체에서 도끼가 나오죠. 금성체에서 도끼는 살짝 우게 봉우리가 토성체로 됩니다. 금성체이면서 산봉우리만 살짝 토성체로 이루어진 것이 도끼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령을 볼 때에는 산에 가서 무조건 좋아 나쁘다만 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산을 쪼개서 보셔요. 앞산이나 옆산이나 뒷산이나 혈을 맺으라고 일어난 산이나
안산이나 좌측에 있는 산이나 우측에 있는 산이나 그 사방팔방. 그래서 사성팔장이라고 그러죠. 사성팔장, 청룡배고, 안산, 뒷산, 이것을 사성이라고 하고, 팔장이라는 걸 그 밖에서 더 넓게 있는 봉우리들을 팔장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팔장들이 혀를 보고 도와주면 좋고, 돕는 것이 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행으로 도와주고, 금목수화토 오행으로 도와주고, 두 번째는 각각의 오행 이기학으로 도와주고, 세 번째는 형태, 수려하고 추악하고 이 형태로 나타내주고, 이것을 세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각각 방위로 12운성의 방위로 기륭을 나타내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는 나쁜 묘 찾아 안 가실 거예요. 전부 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전부 다 이름 있는 명소만 찾아가서 보는데, 보고 좋다, 바닥만 봐요. 초보자들은 바닥만 딱 보고 와 좋다, 그게 바닥만 보면 어쩌습니까? 악염류들 사상만 딱 보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이질 않아요. 청명배고 안산하고 특수덕파밖에 못 봐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올 것이 아니라 물음표를 주어야 돼요. 이 묘수는 왜 좋지? 물음표를 던져놓고 거기에서 각각의 이기학을 붙여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 묘시 좋은 혈로 성립이 되었구나라는 답을 얻고 오셔야 좋은 혈처를 구경은 하고 답사은 보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려면 이기학을 먼저 알아야죠. 이기학을 먼저 알고 각각의 산을 쪼개서 보는 법이 사법이에요. 이 이기학과 사법, 그러니까 이기학과 형기학을 합해 가지고 볼 줄 알아야만이 볼 수가 있다라는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딱 가서 보면은 겨우 뒤에 가서 입수 들어오는 것이나 조금 보고, 막염리도 사상 갖춰진 거 보고, 다 좋게 생겼죠. 그래서 그런데 왜 좋다라는 것을 몰라요. 득수득파 보고 안산 좀 보고 요거 보고 혼자 오는 것 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평생을 산에 다녀도 지리학을 볼 수가 없어요. 혈바닥은 봤으니까 악염류들 사상은 눈에 띄겠죠. 그러나 이 악염류들 사상에서도 오성체가 있습니다. 혈성의 오성, 혈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갖추어졌는가? 하나라도 비어있고 결함이 있으면 거기에 결함 있는 자손들의 결함 있는 행위의 발복이 옵니다. 다 갖춰졌으면 팔방미인격이면은 대혈이죠. 수없이 유튜브로 보면 산에 가서 다들 잘 봐요. 잘 보는데 좀 더 깊게 보려면은 내 눈은 어떻게 생겼고, 과엽은 어떻게 생겼고, 조사는 혈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과엽은 어떻게 관계를 이루고, 용의 결의는 어떻게 생겼고, 주사는 어떻게 생겼고, 현무는 어떤 관계를 이루었고 혈하고, 맥기봉은 어떤 관계를 혈하고 이뤘고, 맥기는 어디로 해서 내려왔고, 또 거기에서 각각의 혈증들은 45가지의 혈처 주위에 조그맣지만은 45가지가 있습니다. 혈증이 45가지 중에 무엇이 결의가 되어 있고 무엇은 되어 있고, 또 각각의 사들은 12운성을 붙이고 8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겨서 이 혈은 갖춰졌구나, 그래서 어떤 인물이 나왔구나, 가서 보면 그 인물 나왔다는 것이 큰 묘지에 대해서 다 써졌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답을 얻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을 좋은 묘, 아무리 좋은 묘를 찾아다녀도 그 혈처 얼굴하고 득수득파하고 입수 조금 알고 뭐 안산 조금 알고 뭐 더 이것을 벗어나 가지고 이기학을 붙이고 형기학을 붙여 가지고 각각 대입을 합니다. 혈하고
저 산 봉우리는 무슨 노행으로 보는데 그 혈하고 관계는 어째서 이게 좋구나 라는 이런 정의가 나와야만이 그 묘지에서 기륭하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처에도 사주가 있습니다. 산사주라고 그래요. 여러 군데 책에서 잘 안 나와요. 산사주 빼는 법이 한 3군데 책에서 결록에서만 나와요. 산사주도 한번 빼보고 8개는 무슨 64개 중에서 무슨 개인가도 한번 빼보고 그래야 기륭하복이 나오죠. 그러면은 산사주는 어떻게 빼냐? 입수, 자, 득, 파 이것이 산에서 사주 뽑는 입수와 자와 득수와 파를 가지고 산의 사주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향으로는 산의 대운을 뽑아요. 이렇게 격식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약이에요. 이기약을 하려면 이런 이기약을 하나씩 강의 1강마다 하나씩 해드리는 이유가 많이 해드려버리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기약은 반드시 알아야 할 과제예요. 이기약을 모르고 산에 1000년을 가봤자 산의 형태밖에 몰라요. 그러면 형태도 제대로 아냐?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기약을 모르는데 기껏 해봤자 금목소토 오행밖에 더 알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구성을 붙이면은 자 목성체로 생겼는데 구성 붙이면 목성체 하나가 딱 아름답게 홀로 섰으면 이것이 자기 목성이다. 목성체의 어깨가 토성체로 딱 나갔으면 아 이게 자기 목성에서 거문으로 변했구나. 이것을 구성의 구변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981이죠. 구성에 9개씩 하나에 9개씩 변하면 9981, 81나 최소한도예요. 이거는 81가지의 형태를 볼 줄 알아야 이 형기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금목수화토 오행 3살 먹은 애기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용 3살 먹은 애기도 알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용의 결인체에서 영성 찾는 것이 중요하고 용의 결인체에서 영성을 찾아서 24용을 찾거든요. 이거 중요하죠. 주산과 현무는 부모니까 좀 위험이 있고 자애스러우면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다우면 되고 이 과엽에서 64개가 나오고 64과엽이 나옵니다. 혈처에서 64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니까 혈처에 가서 아 무슨 개구나 해버리더만요. 이런 혹세무민한 행위는 안 해야 돼요. 이 유튜브는 기라성같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옳은 것만 해야 돼요. 전부 다 아는 사람 아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는 초보자들이 배우면 안 되지요. 과엽에서 64개가 나오고 64과엽이 나옵니다. 이 과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과엽은 그냥 홀로 쭉쭉 들어간 것은 과엽 아니에요. 용이에요. 과엽은 반드시 본체에서 아니면은 밖에서 있는 산들이 과엽을 보호해 주는 것이 과엽이다. 과엽에서는 불과 몇 절 안에서 혈을 맺는다. 그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엽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어나는 봉우리가 맥기봉인데 이 맥기봉은 어떻습니까? 맥기봉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혈이 바로 2, 3절 안에 혈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다가 혈을 맺습니다. 과엽이 느리게 가서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혈이 멀리 가서 혈이 맺어집니다. 이렇게 과엽을 봐야 맥기를 나오는 것을 알아요. 혈처에 가서 아 저것이 맥이구만 말짱언일이에요. 물론 혈처에서 내려오는 맥은 보여요. 보이는데 용도 출신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맥기도 출신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맥기의 출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엽에서 일어난 맥기봉이 즉 맥기의 출신처예요. 용의 출신처는 조산이기고 이렇게 알아야 출신처를 알아야 요 상놈인지 예를 들면 상스러운지 흉악한지 선한지 다복한지
이런 것을 알죠. 출신처를 몰라버리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 저 맥이 내려왔다고. 이거 하나 갖고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맥기를 비록 볼 줄 알아도 맥기의 출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혈처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긴가, 이것을 대비해 보는 것이 즉 이기학과 형기학이 겸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고, 이 맥기봉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 가지고 맥기의 계린을 합니다. 그런 계린이 3개가 있어요. 용의 계린이 있고 맥기의 계린이 있고, 혈을 맺으려고 하는 혈의 계린이 있습니다. 그러면 혈의 계린은 어디냐? 혈처의 바로 뒤에 찰롱하게 묶어진 것이 혈의 계린이다. 이곳에서 입수 들어오는 맥기를 갖다가 입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과엽에서 내려가 가지고 맥기봉을 이루고, 맥기봉이 과엽에서 무슨 캐 하면은 무슨 방향으로 맥이 나간다라는 것이 정해져 버려요. 중건천하면 자인진 오신술 하죠. 자인진 오신술방으로 내려가는데, 지각들이 내려가는데 맥기봉에서 박환이 있습니다. 박환이 동효예요. 동효. 육효의 동효입니다. 산의 박환이 꺾어지거나 산봉으로 일어나서 다시 휘어져서 나오는 것을 박환이었습니다. 이 박환은 왜 박환을 하느냐? 거석에 내려오던 용이나 맥이 거기에서 박환을 해서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 해서 박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물을 벗고 유순해져요. 부드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기를 푼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혈을 맺으러 갑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맥기봉에서 박환하는 것이 64개로는 동효요. 동효면은 어쨌습니까? 3절에서 동했으면 어쨌습니까? 삼효가 동한 거예요. 그러면 자인 진 중건체 같으면 진에서 동했죠. 진에서 동하면 무슨 방으로 나옵니까? 삼효 축방으로, 진방으로 해가지고 축방으로 돌아서 맥이 들어온다. 그러면 축방으로 들어오면, 맥이 들어오면 축을 거쳐서 축이 간을 달아야만이 혈이 맺어져요. 축방으로 축이 쭉 내려오면은 혈이 맺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간입수가 되죠. 이렇게 혈은 정해집니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나왔지 찾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것은 과엽을 볼 줄 모르고 맥기봉을 볼 줄 모르고 맥기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맥기가 어디가 있지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혈체에서 보면은 싹 나와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산의 명소에 가서 구경을 하실 때 바닥의 얼굴, 그것 보고 혈처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굴, 악염려도 사상하고 득수득파만 보고 득수득파 보고 앞뒤만 볼 것이 아니라 이기약을 겸해서 붙여가지고 물음표를 주어가지고 왜 이 혈은 좋지라는, 어떻게 좋지, 그래서 어떻게 발복을 하지? 라는 물음표를 던져놓고 그것을 찾고 오시는 것이 진실은 좋은 혈을 가서 보고 구경하고 오는 분의 보람 있는 구경이에요. 그래야 다른 데 가서도 혈을 찾습니다. 악염리도 사상은 지금 기경계 의사 섬열 빼고는 전부 다 좋습니다. 악염리도 사상에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이 혈처 얼굴인데 사상은 국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 국이 어쨌습니까? 도도에서부터서 자총령 우백호까지 안산 앞에 있는 당까지를 국이라고 그래요. 혈처의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얼굴 속에서도 49가지의 혈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 혈증은 어째서 어디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 혈이 됐구나라는 답을 얻고 오시기 바랍니다. 토성체로 맺어졌는데 이루어진 산에 토성체 하나의 그릇 같아요. 적게 그려놨지만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혈이기 때문에 혈체만 빼서 작게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토성체로 일어난 것은 냉기혈, 찰냉자, 기운기자. 그래서 차가운 냉기혈이다. 이 냉기혈은 어떻습니까?
여기다 묘지를 쓰면은 냉시혈이라고도 그래요. 차가워서 냉장고가 같으니까 100년이 가든 몇백 년이 가든 살과 살이 부패되지를 않습니다. 냉장고 속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피해망상이 심하고 재앙이 많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므로 해서 질병이 많고 재앙도 따르고, 시신은 냉장고 속이기 때문에 머리, 손톱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길어난 생시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얻읍시다. 금성체인 듯 일어나서 목성체인 듯 해서 큰 산부터 봅시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루어져서 갖추어졌는데, 여기서 지각이라고 그래요. 용이라고도 그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용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용이 내려올 때 가늘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곳에서 용이 갈라져서 여기까지 가고, 하나는 이곳을 혀를 맺어준 것은 여기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혀를 맺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총릉 505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엽을 봐야 됩니다. 과엽이 진짜인지, 가엽이 가짜인지, 가엽이 있는지, 가엽이 없는지, 이것을 보면은 진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견은 쫙 내려왔으니까, 큰 곳에서 내려왔으니까 대혈로 맺을 것 같고 안산도 뚜려두고 하지만은 보조혈이에요. 가엽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엽 아니에요. 가엽이 없어요. 가엽이 없으니까 보조혈. 그러나 혈은 혈입니다. 보조혈이라도. 혈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고 비서는 비서가 있죠. 비서는 비서라도 실세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혈도. 그러니까 멀리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진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보조혈도 혈은 혈이기 때문에 발복을 한다. 그러면은 왜 보조혈이 됐냐? 과엽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내려가서 여기 보조하는, 이 혈을 보조하는 것도 여기다 가엽을 뭉쳐서 여기서 가엽이 아름답게 해주고, 가엽이 산상에서 두 번째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몇 기가 내려와서 가엽을 이뤘으니까 이게 몇 기봉이죠? 몇 기봉.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이 천을과 태을이 양쪽에 딱 있고, 천을과 태을이 있는 것이 좌우에서 태극으로 보호를 해줬죠.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가지고 도두봉을 만들어 가지고 비로소 혀를 맺으려고 내두루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안산은 근접하고 멀리서 감싸주고, 물은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한문을 만들어줬는데 화표 한문입니다. 홀로 우뚝 서 있으면 이것이 합표 한문이에요. 두 개가 있으면은 구사 한문이니 구 한문이니 용사 한문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달라지죠. 거북이와 뱀같이 생겼으면 구사 한문, 이런 식으로 한문이 합표 한문을 제대로 이루어 줬는데, 여기는 한문이 아니에요. 보여요, 뻔히.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처에서 대혈이나 적은 혈은 혈처에서 한문이 보이면은 역적이 나오고 배신자가 나오고 불효자가 나오고 도둑놈이 나옵니다. 대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문은 감춰져 줘야 돼요. 혀를 찾아서 산에 갈 때에는 무엇 보고 들어갑니까? 수구에 있는 한문을 보고 들어가요. 한문이 갖춰졌으면 그 안에 반드시 대혈이 들어있습니다. 한문이 없으면 그럭저럭한 혈이기 때문에 들어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수구의 대혈은 수구에 한문이 있기 때문에 그 한문이 갖춰진 것을 보고, 그래서 선사들이 심수구, 등산 심수구 그랬죠. 산에 오르려거든 수구를 보고 들어가라 하는 말이 한문을 보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몇 가지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판단, 첫째는 이기학과 행기학이 합쳐져야만이 혈을 찾을 수 있고 혈을 가서 폐암할 수 있어요. 기흉하복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산사주는 입수자득파로 사주를 뽑고 또 향으로 대운을 뽑는다. 또 하나는 과엽에서 64개가 나오고 과엽에서 64 과엽이 나온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24용은 조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산에서 내려와서 용이 결인을 한 곳에서 영성을 보고 24용을 찾는다. 그리고 맥기봉에서 정해져 있는 박환을 보고 맥기를 찾는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만 오늘은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하신 것보다도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